물리라고 얘기를 하죠. 물리를 보면 어떤 영역이 물리학에 포함이 되어 있을까? 우리는 어떤 걸 공부해야 될까? 뭐 그런 얘기를 지금부터 해보도록 합시다. 제일 먼저는 물리 그럼 역학 있죠, 역학. 자, 역학이 어떤 부분이에요? 역학은 어떤 힘이 작용하느냐, 그리고 그 작용한 힘을 어떻게 우리 물체에게 적용하느냐, 그리고 힘들을 어떻게 합성하느냐, 충돌은 어떠냐, 그리고 그 물체들이 힘을 받았을 때 속도가 어떻게 변할 것이냐, 그리고 그 속도가 변하면 어떤 운동을 할 거냐, 뭐 그런 얘기들을 다루는 게 역학이에요. 지금 보면 이런 부분들 역학에 관련되죠. 이거는 이제 물체가 같이 움직이는데 작용 반작용 쪽에서 나오는 운동 방정식이라는 것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자, 요거는 뭐야? 용수철도 달려 있네요. 용수철은 탄성력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한번 써볼까? 우리 좀 친해져야 되니까 이쪽은 탄성력에 대한 이야기고, 그리고 그 탄성력을 받았을 때 물체가 어떤 운동을 하게 될까,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역학 부분이에요. 자, 요거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 물체가 같이 움직일 때 운동 방정식이라고 하는, 운동 방정식 그럴듯해 보이지만 별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운동 방정식에 관련돼서 뭐 작용 반작용 뭐 이런 것들하고 관련된 이야기들을 여기 다루는 부분이에요. 자, 요거는 뭘까? 요거는 양쪽에 그 무게가 다른 아이가 있어가지고 한쪽으로 뭐 쏠리고 뭐 이런 거네요. 그래서 힘의 평형이라든가 질량 중심에 관련돼 있는 거, 힘의 평형. 그 다음에 뭐 무게에 관련돼 있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을 다루는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있는 거는 힘의 분해, 뭐 어떤 중력이 작용하고 있고 장력이 또 작용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들을 합성하면 어느 쪽으로 이 물체가 힘을 받아서 결국에 움직일까.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발전시키면 얘가 왔다 갔다 할 때 어떤 주기로 주기 운동을 할까, 이게 규칙적으로 움직일까,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진자 운동, 그런 부분들도 역학에 관련돼 있는 이야기예요. 자, 이거 도르래네요. 도르래 중에서 밑에 있는 거 움직 도르래고 위에 있는 거 고정 도르래예요. 움직 도르래는 여기 축이 고정돼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쪽은 축이 고정되어 있는 그런 도르래인데, 얘가 작용할 때 뭐 이게 힘이 장력이 얼만큼 작용하느냐 뭐 이런 것들 구할 때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역학에 관련돼 있는 이야기겠네요. 자, 그다음에 여기, 자, 이것도 용철에 물체를 매달았을 때 용철이 어떻게 늘어나는지, 그 다음에 진동하는지, 이게 잡았다 놓으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단진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단진동. 자, 중력장 안에서 단진동하는 게 어떤지, 뭐 그런 것들을 다루는 부분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빗면에서 힘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 중력장 안에서의 어떤 물체가 움직일 때 빗면에서 힘을 나눠가지고 뭐 계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다루는 영역인 것 같아요. 사실 그 역학 부분이 물리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이제 뒤쪽에 조금 부분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지만, 우리는 이제 역학이 기본이 돼가지고 나머지들도 좀 설명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 역학을 좀 잘 해야 되긴 하죠. 근데 이제 친구들 중에서는 역학을 조금 특히 다른 단원보다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많아요. 역학이 좀 재밌다라고 하면 물리 뒤쪽은 조금 내용이 다르더라도 그냥 물리가 좋다, 재밌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고, 이 역학 부분을 처음에 단추를 잘 껴야 되는 것 같아요. 자, mg, F는 mg, 뭐 이거 mg는 중력이죠. 중력, 질량이고, 그리고 중력 가속도예요. 그래서 힘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는지, 중력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는지, 뭐 이런 것들도 역학이네요. 자, 역학 부분이 굉장히 많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기어가 있는데 요거 이제 굳이 이야기를 하면 뭐 일의 원리라고 뒤에서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역학이에요. 이제 우리가 기어 같은 거를 사용하면 빠르기는 조금 느리게 하더라도 힘을 강하게 만들 수 있다든가, 혹은 힘을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그 좀 이렇게 빠르게 돌게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뭐 축바퀴라든가 기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다 역학에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또 역학이 어디 있을까요?
여기에는 여기에는 다 나와 있진 않아요. 그냥 이미지 그 유튜브에 저 구글에 있는 이미지들을 가져와 가지고 여기에서는 이게 이제 역학 부분에 있는 부분을 다 다루진 않았지만 물리에 하여튼 저런 영역이 있다. 우리가 좀 친해지자. 뭐 그런 의미에서 이제 표현을 해봤어요. 여러분들도 공부를 하면서 옆에다가 이렇게 그림 같은 거 그려놔 가지고 이게 이제 어느 단원에 어떤 내용을 다루는지 표현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물리는 현실에 다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그 멀리 가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게 이제 현실에서 우리가 뭐 신발을 신을 때라든가 아니면 어디에다가 물건을 괴어 놓는다든가 아니면 뭐 문을 연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다 역학 쪽하고 관련이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옆에다 그려놓으면 우리가 좀 친하게 지낼 수 있어요. 이게 복잡한 문제는 사실 우리 선생님도 잘 못 풀어요. 근데 간단한 거, 우리가 문제로 나오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쉽게 풀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역학이 이렇게 이제 앞쪽에서 다루고 그 다음에는 보통 이제 편제가 연력학 같은 거를 다루는데 연력학 쪽에서 요 얘기를 하나? 자, 압력이 있어요. 압력, 기체의 압력. 자, 요거는 연력학 쪽에서 다루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이쪽에는 뭐 엔진 이런 것들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압력하고 부피하고 하여튼 기체 관련돼서 열에 관련돼서 다루는 단원이 연력학이에요. 연력학 부분은 그렇게 많은 부분을 배우지는 않아요. 이제 아까 역학에 비해서 그 옆에 이제 조금 에너지하고 같이 연결되면서 좀 다루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역학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고 나면 그다음에 이제 뭔 얘기냐면 보통은 전기를 다루게 돼요. 전기. 자, 이거 전기네요. 그 저항에다가 전기를 가해주면 열이 발생하고 그래서 이제 빛도 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전기 이야기예요. 전기, 전류 뭐 전류 작용이라고 할까요? 자, 그다음에 이제 또 전기하고 관련돼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자, 여기 전기들 보면 여기 저거보다 더 앞에 나와 있어야 되겠네요. 점전화, 이게 전하량 관련돼 있는 거. 그다음에 전기장.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입자가 있으면 플러스 쪽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가는 전기장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그 전기력선이 어떻게 뭐 모양이 만들어졌느냐. 뭐 그래서 저 안에서 전기장의 세기는 어떠냐. 뭐 이런 것도 배우는데 요거는 좀 많이 좀 배워야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여기에도 비슷하게 마이너스 플러스였으니까 들어가는 거 나가는 거 뭐 그런 얘기를 했다면 거기에서 이제 축전기라고 그래가지고 요거 화학에서의 충전지하고는 달라요. 그 축전지라고 잠깐 전기를 모을 수 있는 건데 축전지 이렇게 쓸까? 축전기를 배워요. 요건 좀 물리를 많이 공부를 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또 배우는 얘기가 뭐가 있을까요? 여기에서 보면 자, 여기 있네. 여기 전기, 저항하고 그리고 전압하고 뭐 전류 뭐 이런 거 전기 회로. 그러니까 이제 점전화, 전자 그 어떤 전하를 띠고 있는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전기가 어떻게 해서 형성되느냐, 전기장이 어떻게 형성되느냐 뭐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 가지고 전기 회로까지 뭐 그런 부분들이 그 전기에 대한 이야기예요. 전기. 자, 그다음에 이제 전기를 배우고 나면 그다음에 이제 뭐 나오냐면 파동에 관련돼 있는 이야기 나오는데 여기서 조금 하나 빠져 있네. 이렇게 막 뒤지다 보니까 자, 여기 요거 뭘까요? 자, 요거는 전지구. 그죠? 전지 자체의 원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화학에서 다루지만 전기 회로에 뭐 그런 얘기 나오겠죠? 이거 아마 디자인한 사람이 그림을 그린 사람이 이제 과학을 아주 잘 알지는 못하는 그냥 디자이너가 그림을 일러를 그린 것 같아요. 사실 이거 몰래 써오면 안 되는 건데 여러분들 그냥 잠깐 그냥 이제 뭐 필기하는 것보다는 이게 좀 편할 것 같아가지고 그림을 좀 가져왔어요. 자, 이쪽에 요거는 뭐야? 그 자석이죠. 전자기라고 할 때 전기와 자기예요. 그래서 그 합쳐가지고 전자기라고 하는데 이 자석에 관련돼 있는 이야기가 물리에서 뭐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 자석의 힘에 관한 이야기는 별로 안 나오고 대신에 이제 전기하고 자기를 같이 합쳐가지고 모터라든가 혹은 발전기라든가 뭐 이런 것들하고 관련돼 있는 이야기를 배울 때 이 자석을 직접 일하기보다는 그냥 간접적으로 좀 배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전자기 쪽에 있는 이야기들은 저런 이야기들이 다 전자기예요. 전기와 자기, 전자기라고 할까요? 전자기.
어느 영역에 뭐가 있는지를 알아야 돼. 이게 지금 물리 배우면서 뭐 저런 그림을 배우나 막 이러는데 여러분들이 좀 친해져야 돼요. 이게 단원이 어디에 있고 그 다음 연결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알아야 돼. 왜 그러냐면 우리가 교육 과정에서 그것들을 연결해 가지고 문제를 출제하고 뭐 이러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알아두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자기를 넘어가면 이제 파동이에요. 파동. 파동은 뭐 소리가 파동 에너지죠. 그다음에 이제 빛도 파동 에너지예요. 그래서 파동. 자, 요거는 이제 그 주기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파장이 될 수도 있는데 여기 이제 시간으로 나와 있으니까 이건 주기겠네. 자, 요거 파동에 대한 이야기를 배우게 될 거예요. 파동 에너지. 자, 그다음에 이제 저 파동에 대한 이야기는 소리 굽세, 소리 진동이 어떻게 나오는지 뭐 이런 것들 나올 수 있겠네요. 자, 그다음에 요게 어느 동네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전자기파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다라고 생각돼서 저것도 이제 파동이에요. 파동. 소리 굽세, 진동 하면 음파가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파동에 대한 이야기일 거고 그리고 그 파동은 매질이 달라지면 빠르기가 달라져요. 나중에 이야기를 했지만 그렇게 되면 그 매질의 경계에서 굴절을 하게 돼요. 자, 요거 이제 프리즘인데 프리즘은 빛이 들어가 가지고 꺾이고 또 한 번 나올 때 두 번 꺾여요. 그래서 이렇게 꺾이는데 파장이 짧을수록 많이 꺾이고 뭐 그런 이야기를 다루는 게 이제 광학에서 굴절이네. 굴절. 굴절도 파동에 들어가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럼 이제 파동 이야기는 다 끝내네요. 파동 에너지, 뭐 파동에 대한 이야기. 자, 이렇게 배우게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뒤쪽으로 가면 현대물리라고 그래가지고 입자에 대한 이야기들 우리 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물질파 뭐 해가지고 그 현대물리 쪽에 관련돼 있는 원자에 관한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을 배워요. 자, E는 MC 스퀘어. 자, 이거는 이제 그 아인슈타인 아저씨 하면 생각나죠? E는 MC 스퀘어라고 해가지고 질량 결손 에너지예요. 저 C는 광속도를 의미해요. 빛의 속도. 자, M은 질량이고 그래서 질량하고 에너지하고 서로 교환할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다루는 거. 현대물리 쪽에서 다루는 이야기예요. 자, 이거는 질량 결손 에너지라고 얘기하고 결손 자, 이렇나 봐요. 그래서 에너지. 뭐 그런 쪽을 다루는 거. 자, 이쪽에도 저쪽에 원자핵 주변에 전자가 어떻게 돌고 뭐 그런 이야기들. 자, 이것도 그런 이야기겠네요. 자, 이런 것들이 현대물리 쪽이에요. 자, 우리 배우는 거는 역학, 연력학, 전자기학, 파동, 현대물리 이렇게 배우는데 자, 우리는 요번에는 현대물리 쪽은 잘 다루지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요거 공부하면서 우리 중간 목표로 잡고 있는 게 뭐냐면 초급 물리 시험 보는 거. 아니 근데 현대물리를 좀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 범위가 좀 애매하거든. 그러니까 딱히 뭐 초등학교 범위다, 뭐 중학교 범위다 이렇게 돼 있지는 않고 네이버에 그 물리학회에서 제공하는 물리 백과 안에서 나온다.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얘기까지는 같이 봐둘 필요가 있을지도 이제 시간 되면 여기까지 할게요. 자,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주로 역학, 연력학 조금, 전자기 조금, 파동 조금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피곤하지 않도록 공부를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봐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교재 같은 것들을 좀 공부를 이렇게 보고 그리고 뭐 다른 수업들을 들으려고 하면 이게 어느 동네에 있는 이야기인지를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물리 1하고 물리 2의 단원 구성을 좀 보려고 해요. 자, 물리 1에서는 시공간과 우주에 대한 거를 다루기에 큰 그 제목으로 다뤄서 그 안에는 시간하고 길이, 그다음에 측정과 표준, 운동의 법칙, 일과 에너지, 케플러의 법칙과 마뉴일리의 법칙, 상대성 이론, 뭐 우주와 기본 입자, 뭐 이런 이야기들을 좀 배워요. 이게 예전하고는 이게 이제 책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우리 물리원에서 다루고 있는 게 이게 이제 그 앞쪽에 교과 과정하고 연계를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이거 나왔다 저거 나왔다 하는 듯한 분위기로 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필요한 것들만 골라서 공부를 하면 되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것들 뭐 그쵸 대부분 많이 필요한데 여기에서 보면 뭐 이렇게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앞쪽은 거의 역학에 관련된 이야기인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쪽은 뭐예요? 그 전자기학 쪽이죠.
그 다음에 옆쪽은 소리, 빛, 전자기파, 통신, 전기신호와 정보의 저장. 이 뒤쪽은 이제 조금 그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그런 것들인데, 어쨌든 이쪽은 파동하고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뒤쪽은 뭐예요? 뭐 여기저기 그 섞여 있긴 한데, 자, 에너지에 관한 이야기. 에너지에 관한 이야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원을 조금 정리해서 보고 필요한 것들을 찾아서 집에 있는 뭐 하이탑이라든가 다른 책들을 볼 때 참고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물리2. 자, 여기는 조금 더 복잡해. 앞쪽에서 역학이 그 조금 평면적인 그런 부분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조금 입체야. 이게 3차원의 그 3차원까지 안 가지. 자, x축 앞쪽에 x축이나 y축만 있었다면 이제 xy축 2차원 운동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운동량 보존도 있고, 자, 그다음에 이제 연력학 부분이 조금 있어요. 연력학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2차원 운동. 특징은 그냥 2차원 운동하고 연력학 같은 게 들어간다. 어느 부분에 있는지 우리가 이제 좀 찾아서 보려면 물리2에는 2차원 운동하고, 그러니까 포물선 운동 같은 거예요. 이렇게 쭉 날아가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 자, 포물선 운동 같은 그런 2차원 운동하고 연력학 같은 것들이 있다. 자, 그리고 전기와 자기 쪽에서는 이게 이제 축전기라든가 뭐 좀 특별한 아이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여기 RLC 회로라든가 이런 거 교류해서 다루는 거. 그래서 이쪽에서는 전기 소자에 대한 이야기, 특히 이제 교류에 대한 이야기, 교류하고, 그리고 조금 이렇게 전기에 그 간단하게 이제 회로 이런 쪽이 아니라 그 전기장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다루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파동에서도 앞쪽에서 이제 간단한 것들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쪽에서는 조금 이제 그거를 그 파동을 이용하는 거, 이용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파동의 이용. 자, 그다음에 이제 뒤쪽에 그 현대물리, 양자역학 뭐 이런 쪽에, 특히 양자현상이라고 해서 양자역학 관련돼서 이야기들이 여기 들어 있어요. 양자역학 쪽은 많이 어려우니까, 자, 우리가 이제 잘못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더 헷갈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가기에 이제 시작할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앞쪽에서는 우리가 어떤 내용들을 좀 다루고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배웠다면, 이제 이야기했다면, 지금은 이제 진짜 우리가 이제 뭘 배울 거예요. 뭐 그런 얘기예요. 먼저는 여기에는 이제 어떤 이야기냐면 역학 부분에서 힘들이 네 가지가 있어요. 기본 힘들이. 제일 첫 번째는 뭐가 있어? 만유인력이 있어요. 만유인력. 자, 이게 실제 시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 기본 힘, 네 개의 기본 힘. 기본 힘이 뭐가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면 첫 번째 만유인력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어요? 전자기력이 있어요. 전자기력.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입자가 전기를 가지고 있다든가 뭐 그래서 또 주변에 자기장이 만들어지고 전기장이 만들어지고 막 이런 것들 때문에 작용하는 힘. 그래서 이제 외워둬야 돼요. 자, 전자기력 기본 힘 중에 이제 만유인력이 있고 전자기력이 있고, 그 다음에 강한 핵력이 있고 약한 핵력이 있어요. 그리고 약한 핵력이 있어요. 자, 이 네 개가 기본 힘이에요. 자, 그런데 이 중에서 전자기력이라든가 그 다음에 강한 핵력이라든가 약한 핵력은 다 요게 그 입자들이 그 안에서 서로 작용하는 힘 때문에 만들어지는 것들이에요. 우리 입자, 그 소립자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건데, 쿼크 뭐 이런 것들 나오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만유인력은 좀 그거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만유인력만 좀 다르긴 한데, 좀 재밌는 건 뭐냐면 우리가 마찰력이 누구 때문에 생기느냐라고 얘기하면 마찰력은 전자기력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우리 역학에서 다루고는 있지만 뭐 중력은 당연히 만유인력 때문에 나타나겠죠. 자, 그래서 얘네들 기본 힘이 4개가 있는데 그 기본 힘 4가지가 뭐냐? 이것도 시험 문제예요. 그래서 만유인력, 전자기력, 강한 핵력, 약한 핵력 이런 것들이 있다. 이 안에 있는 공식은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나오면 하지 말아야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만유인력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자, 만유인력은 질량을 가진 물체들끼리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에요. 그래서 질량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물체들이 다 작용을 해요. 그리고 서로 잡아당기는데 서로 끌어당겨요. 근데 이 크기가 서로 같아요. 항상 하나가 크고 하나가 작아도 무조건 크기는 같아요. 자, 만유인력에 의해서 지구가 그 사람을 잡아당기죠. 근데 사람이 지구를 잡아당기는 힘하고 지구가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은 같아요. 실제로 같다라고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 크기는 같습니다. 다만 질량이 작은 아이가 같은 힘을 받고 있더라도 좀 더 끌려가기가 쉽겠죠. 관성이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 나중에 설명을 할 건데 어쨌든 무조건 같아요. 자, 왜 같냐? 그러면 뒤에서 이야기할 건데 운동 몇 법칙이더라? 예, 제 뉴턴의 운동 제 3법칙. 3법칙이 뭘까요? 작용 반작용이에요. 서로가 그냥 혼자 있는 힘이 아니라 서로 이게 그 상대방 때문에 나타난 힘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의 크기는 무조건 같습니다. 무조건 같아요. 그래서 이제 뒤쪽에 만약 예를 들어서 그 정도로 잡아당기는 거는 그 만유인력으로 만들기는 어려운데 만약 자석 같은 걸 붙여놔요. 자석을 갖다가 이렇게 실에 매달면 이렇게 서로 끌어당기게 할 수 있겠죠. 뭐 한쪽은 질량이 굉장히 크고 한쪽은 질량이 작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하나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좀 우리 눈으로 보이게 이렇게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두 자석에 의해서 만유인력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자기장에 의해서 하나는 S극 하나는 N극 해가지고 서로 끌어당기는데 지금 딱 보면 누가 더 많이 끌려간 것 같아요? 이 작은 아이가 더 많이 끌려간 것 같죠? 이렇게 끌려갔는데 사실 이 크기는 어떻다? 두 아이가 같다. 무조건 같다고 얘기해야 돼요. 질량이 작아서 좀 더 이쪽 오른쪽으로 치우친 것처럼 치우친 거 보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치우쳤죠. 근데 힘은 같다. 무조건. 왜 같아요? 예, 작용 반작용으로 같으니까. 자, 그런데 이제 다만 뒤에서 얘기를 할 건데 이 마이너스는 크기가 아니라 방향이에요. 방향이 서로 반대고 크기는 같아요. 방향이 반대면 마이너스를 붙여줍니다. 왜냐하면 뭐 코사인 180도 막 이런 거 해가지고 그렇대요. 나 이게 계속 이게 조금 잘못하면 여러분들이 어려울까봐 하여튼 좀 어려운 얘기들은 다 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질량이 클수록 커지는데 거리가 멀면 또 작용하는 힘이 작아요.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다 포함해서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돼요. 자, 이렇게. 자, 요거는 만유인력 상수예요. 만유인력 상수 굉장히 지저분한 복잡한 상수예요. 숫자가. 그래서 우리 외우진 않아요. 그냥 만유인력 상수. 공식은 외워야 되겠네. 인력 상수라고 하는 거. 실제로 실험을 해보니까 적당한 저 값을 넣으면 힘의 단위로 표현이 가능하더라. 자, 힘의 기본 단위가 뭐죠? 뉴턴이에요. 뉴턴으로 표현할 수 있겠더라. 자, 그때 뉴턴으로 표현할 때 질량은 이 M은 이제 질량을 얘기하는데 질량은 단위가 뭘까요? 예, 기본 단위가 킬로그램이에요. 우리가 국제 단위계 해가지고 SI 단위계를 하면 거기에서 이제 같이 써야 되는 단위들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MKS 단위계. MKS 단위계. MKS 단위계라는 건 뭐냐면 길이는 미터로 하고 질량은 킬로그램으로 하고 시간은 세크로 하자. 초로. 자, 얘네들이 맞춰져야 돼요. MKS. 자, 길이를 미터로 했을 때 질량은 킬로그램으로 하고 시간은 세크로 하자. 자, 얘네들이 같이 움직이는 단위예요. 그리고 이 표준 단위계 안에서 뉴턴이라는 단위를 힘의 단위는 뉴턴으로 유도가 되죠. 뉴턴으로. 자, 그래서 뉴턴이 되는 겁니다. 자, 만약에 이제 길이를 뉴턴 체계는 아니지만 길이를 센티미터로 한다면 질량은 그램으로 해야 돼요. 그렇죠? 시간은 그때도 세크를 씁니다. 그래서 CGS 단위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CGS 단위계는 우리가 잘 쓰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얘네들이 같이 움직이는 단위계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MKS 단위계. 국제 단위계는 MKS 단위계다. 자, 질량이 각각 M1, M2가 있다고 했을 때
각각의 질량이 비례해요. 만약 예를 들어서 얘가 2kg 이렇게 작진 않겠지만 얘가 1kg이라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2 곱하기 1 이렇게 하면 되죠. 여기가 앞쪽이 2, 이쪽이 1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둘 사이의 거리가 뭐 몇 미터? 그러면 제곱 4미터. 만약 둘의 거리가 4미터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R이 4미터라고 한다면 4의 제곱. 여기 이제 초딩 중에 그 제곱을 표현하지 못하는 학생이 있는데 제곱이라고 하면 이렇게 4 곱하기 4 한 거하고 같아요. 똑같은 수를 두 번 곱했다. 뭐 그렇게 하면 돼요. 자, 그래서 거리가 멀면 굉장히 힘이 줄어들겠죠. 자, 그 다음에 F1과 F2는 사실 이렇게 크기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크기는 이렇게 쓸 수 있는데 마이너스를 붙여야 됩니다. 왜? 방향이 반대니까. 자, 그래서 어쨌든 크기로만 보면 이렇게 되지만 또 우리 할 때는 이 마이너스를 붙여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크기를 뒤에 이제 표현하려고 했던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는 굳이 붙이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알아둬야 될 거. 자, 우리 기본임 중에 하나인 만유인력. 만유인력은 질량의 곱에 비례하고 누구의 반비례예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각각의 질량의 곱에 비례하고. 비례가 무슨 뜻이에요? 비례는 그 값이 커지면 힘도 커진다. 뭐 그런 거죠. 자, 비례하고 그리고 거리의 제곱이라는 건 두 번 곱한 거예요. 제곱에 반비례한다. 반비례한다는 건 자, 거리 제곱이 커지면 오히려 힘은 작아진다. 뭐 그런 얘기죠. 자, 거기까지. 자, 만유인력에 대해서 꼭 기억을 해두도록 합니다. 자, 만유인력 복잡한 이야기도 있어요. 근데 그건 나중에 할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그 만약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요런 구가 있어요. 구가 있고 이 구의 질량이 m이래요. 전체 질량이 라지 m이래요. 그리고 여기에 조만한 아이가 있는데 자, 요 아이 질량은 스몰 m이에요. 자, 만약에 이게 지구라고 한다면 질량 중심에서부터 질량 중심이라고 해도 지구 위에 있는 아이들은 지구의 반지름보다 무조건 작으니까 거의 지구 반지름이 각각의 질량 중심의 거리이기도 할 거예요. 뒤에서 질량 중심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자, 오늘 이제 교재에 관련돼 있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질량 중심 이야기도 할 건데 어쨌든 자, 여기는 질량 중심이라고 해도 지구 반지름에 비하면 위에 이제 질량 중심 그렇게 큰 의미가 없으니까 이런 경우에 그냥 지구의 반지름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럼 얘네들이 사이에 작용하는 힘 누가 더 크다고 그랬어요? 무조건 같다고 그랬죠. 작용 반작용 두 아이의 크기는 같아요. 작용 반작용 너무 작게 썼나? 소심하다. 자, 작용 반작용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인 두 힘이 작용하게 될 거예요. 그때 어느 쪽이든 크기는 어떻게 된데 있어요? 자, 만유인력 상수 얘는 얼마인지 모르겠어. 만유인력 상수 그리고 둘 사이의 거리 제곱 지금은 이제 지구 반지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게 누구야? 라지 m 지구의 질량 그 다음에 스몰 m 요거는 이제 물체의 질량이에요. 자, 그랬을 때 이거를 자 요거는 뭐라고 쓰는 거냐면 거의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의 같다. 자, 완전히 같은 건 아닌데 거의 근사적으로 같다 뭐 이렇게 할 때 쓰는 겁니다. 거의 같다. 자, 그랬을 때 누구하고 같다라고 지금 써놓은 거냐면 요거는 이제 뒤에서 얘기를 할 건데 mg하고 같대요. 자, 이 mg가 뭐냐면 스몰 m의 중력이에요. 스몰 m이 받는 중력. 그럼 g는 뭐냐? 요거는 중력 가속도예요. 여러분들 계속 이제 제가 쇠뇌를 시킬 건데 어떤 쇠뇌를 시킬 거냐면 힘은 알짜힘은 ma예요 라고 쓸 거예요. 자, 이때 m은 질량이에요. 자, a는 가속도예요. 자,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로 표현할 겁니다. 됐죠? 자, 그런데 그때 가속도가 특별히 어떤 상수값을 갖는데요. 그게 지구에서는 얼마인지 봤더니 9.8 가속도의 단위는 미터 퍼 세크 제곱이에요. 처음에는 이런 게 익숙치 않은데 시간이 지나면 맨날 쓰는 거니까
익숙해질 거예요. 여러분들 익숙해질 때까지 그냥 계속 쓰면 돼요. 뭐 특별하지 않아요. 자, 중력 가속도 G는 9.8m/s 제곱이에요. 이거 퍼라고 쓰는 거는 초등들 이렇게 세크 제곱, 초의 제곱이에요. 두 번 곱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어쨌든 자, 9.8m/s 제곱이라고 하는 그냥 상수예요. 중력 가속도. 예, 크기가 거의 비슷하게. 우리 이제 조금 이게 계산하기가 복잡하니까 뭘로 쓸 때가 있냐면 10으로 쓰자. 그냥 10으로 쓰세요. 할 때도 많아요. 만약 9.8이라고 한다면 이제 만약에 보기에서 문제를 풀 때 이 9.8의 배수 얼마일까? 298니까 19.6 뭐 이런 거죠. 4.9. 그러니까 뭐 문제를 찍어야 한다. 아니 빨리 풀어야 되니까 여러분들 이게 시험 볼 때 되게 빨리 풀어야 돼요. 옆에 이제 그 체크하는 게 있는데 대부분 보면 여러분들이 시간이 좀 모자라요. 그래서 공부가 잘 안 됐으니까 찍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찍을 때 쓰는 방법 9.8을 썼으면 9.8의 배수였겠지. 뭐 질량이 뭐 2배였다든가 3배였다든가 2분의 1이었 뭐 하여튼 점점. 그래서 많이 나오는 숫자들은 물리에서 많이 나오는 숫자는 9.8 어쩌고 저쩌고 19.6 어쩌고 저쩌고 4.9 어쩌고 저쩌고가 많이 나와요. 왜? 뒤에 중력 가속도를 곱해야 되니까. 자, 여기에서 이제 조금 여러분들하고 그 정리를 좀 할 게 있는데 뭐냐면 자, 만유인력 있잖아요. 만유인력은 물체가 받는 힘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지구가 받는 힘이기도 해요. 서로 끌어당겨요. 지구도 받고 물체도 받고. 자, 그런데 특별히 여기에서 중력이라는 표현을 쓸 때가 있어요. 중력. 자, 중력의 뜻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중력은 천체가 물체를 당기는 힘이에요. 됐어요? 천체가 물체를 당기는 힘이니까 지구의 중력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달에 가면 어때요? 달에는 달의 중력이 있어요. 지구에서 멀리 있으니까 달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겠죠. 달이 그 멀리 있다고 하지만 덩어리가 좀 그래도 크잖아요. 여러분들 그 물이 조수간만의 차이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 들어봤죠. 서해안에 이제 조수 그 간조하고 만조라고 그래가지고 물이 조금 더 많이 들어왔다가 또 빠져나갔다가 서해안 같은 경우에는 평균 수심이 한 44m 뿐이 안 되니까 물이 이동을 하면 그 수심이 이렇게 많이 변해요. 자,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도 누구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달이 땡기는 힘. 그걸 뭐라고 불러? 기조력이라고 하죠. 그런 힘 때문에 나타나는 거. 달의 힘이 우리 지구에 작용하는 거 보면 달에 가도 지구의 중력이 분명히 작용하겠죠. 자, 그때 중력이라고 얘기하면 그게 달의 중력인지 아니면 지구의 중력인지 아니면 두 중력의 합인지는 그때그때마다 달라요. 근데 어쨌든 간에 중력이라고 얘기를 하면 천체가 물체를 당기는 힘이에요. 그래서 지구에서 얘기하면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이에요. 지구가. 화성에 가면 화성이 물체를 당기는 힘. 뭐 이렇게 되겠죠. 화성의 중력은. 자, 그래서 중력이라고 쓸 때는 특별히 저렇게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구는 자기는 뭐만 있어? 만유인력만 있죠. 사람한테 받는 사람이 지구를 끌어당기는 혹은 물체가 지구를 끌어당기는 만유인력이 있어요. 근데 그 지구 위에 있는 물체 혹은 사람은 지구가 사람을 당기는 만유인력도 있고요. 그리고 그 똑같은 건데 표현을 조금 다르게 해가지고 뭐라고 불러요? 중력이 있어요. 중력. 됐죠? 이건 뒤에 가가지고 다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지구에서는 다 같이 중력 가속도를 얼마에 받냐면 9.8을 받아요. 어떻게 해서 나온 거냐면 자, 이렇게. 자, 이게 뭐였어요? 지구가 사람을 당기는 힘 또는 사람이 지구를 당기는 힘 만유인력 크기가 어떻다고? 같다고 그랬죠. 그 값이 누구하고 같대요? 자, 사람이 그러면 그 힘을 얼마에 받아? 라고 했을 때 사람이 받는 힘을 다 더했을 때는 mg라고 그냥 표현할 수 있는데 사람의 질량 그리고 가속도. 근데 이 가속도가 지구가 땡기는 가속도는 똑같대. 항상 얼마? 9.8. 이렇게 해서 계산했대. 두 아이 약분해 가지고 계산했더니 이 값이 9.8이 나오더래.
자, 그런데 약이라고 쓴 이유는 있어요. 왜 그렇게 썼냐면 지구가 회전하면서 만유 인력 뿐만 아니라 그 원심력, 지구에서 바깥으로 튀어나가려는 원심력이 물체에 작용해요. 그래서 이제 그게 만유 인력보다는 좀 작지만 그것까지를 포함해서 표현하다 보니까 이래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만유 인력에다가 누구를 더해줘야 돼요? 원심력을 더해줘야 되는데 원심력은 좀 다르게 쓸게요. 원심력. 왜 그러냐면 소심하게 써야 되는데 원심력이 크지 않아요. 저거에 비해서 원심력. 원심력이라고 쓴 거예요. 자, 그걸 두 개를 더하면 뭐가 돼? 중력이 되는 거예요. 중력. 자, 그래서 조금 이렇게 썼는데 요 값이 좀 작아요. 원심력이 좀 작아가지고 저기에다가 쓸 때는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달라. 중력은 만유인력과 같다? 같을걸요? 아닐지도 모를 거, 아닐 수도 있어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해야 돼요. 자, 그래서 그거는 이제 좀 조심해야 되는데 그것도 뒤에 다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렇게 조금 먼저 설명을 하고 그 뒤에다 다시 설명할 거니까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정리를 다시 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합시다. 자, 어쨌든 자, 만유인력 때문에 중력이 나타나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뭐 구분해야 될 게 있죠. 그럼 달에 가면 어때요? 달에 가면 자, 누가 달라질까? 일단 반지름 다르죠. 달의 반지름이 달라요. 달의 반지름. 그 다음에 달의 질량. 요게 이제 천체의 질량인데 만유인력 상수는 똑같은데 요게 달라.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했더니 달에 가면 중력 가속도가 지구의 얼마가 돼? 6분의 1이 돼요. 자, 지구의 6분의 1 어디? 달에 가면. 그럼 달에 가면 뭐가 달라지냐? 질량. 자, 이거 헷갈리는 사람도 아직도 있을 수도 있는데 질량은 단위가 킬로그램이에요. 그런데 무게는 뭐냐면 무게는 mg. 중력은 좀 달라요. 중력, 무게 같은 거예요. 무게, 중력, 그러니까 무게는 힘이야. 달라요. 자, 그래서 요거는 단위가 뭐냐면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 아까 가속도의 단위가 미터 퍼 세크 제곱이었죠. 또 다른 단위로는 힘이니까 뉴턴이라는 단위를 써요. 그래서 무게는 힘이에요. 힘 방향도 있는데 그 뒤에서 다시 이야기를 해줄게요. 자, 어쨌든 자, 무게, 중력이라고 하는 거는 mg인데 자, 질량은 달라요. 질량은 자, 요거는 나중에 다시 다 설명할 거예요. 자, 그 선생님이 설명할 때 여러분들이 충분히 어려워한다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조금 그냥 하나하나 맛배기로 보여준 다음에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질량은 여기서 보면 어떻게 돼? 킬로그램이고 무게는 중력인데 이게 달에 가서나 지구에서나 변하지 않는 게 누구냐라고 얘기하면 질량은 변하지 않아요. 질량은 달에 가도 변하지 않고 지구에서도 같은 값이에요. 화성에 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힘을 받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서 질량은 그냥 자기의 원래 고유한 값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반면에 무게는 어때요? 이 중력 가속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달에 가면 무게가 6분의 1로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질량이 얼마인가요? 선생님 이제 요즘에 어디 돌아다니질 않아가지고 살이 좀 많이 쪘어요. 내 몸무게 공개해야 돼. 나중에 빠진 것도 얘기해줄게. 이게 다 수업 끝날 때쯤 되면 분명히 몸무게를 좀 뺄 거예요. 지금의 몸무게는 얼마냐면 90kg 중이에요. 90kg 중. 내 몸무게예요. 자, 90kg 중인데 여기서 단위를 조금 보면 특이하죠. 90kg 중 이게 무슨 단위일까? 자, 지구에서 사는 사람들끼리는 이 중력 가속도가 다 똑같으니까 굳이 거기에다 9.8을 계산해서 하지 않아요. 원래 몸무게 얘기하려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90 곱하기 9.8 얼마야? 복잡해졌네. 그거 뉴턴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 다 서로 곱하고 몸무게 많이 나가는 거 싫어하는 사람도 있잖아.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 그거를 그냥 90kg 중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헷갈린 것 같아. 자, 우리는 몸무게 평상시에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나? 그냥 90kg예요. 이렇게 얘기하잖아. 이거는 그냥 일상생활에서는 그냥 무게하고 질량을 잘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지만 우리가 과학을 할 때는 이건 질량이에요.
무게하고 달라요. 그래서 달에 가면 선생님의 질량은 얼마냐? 90kg이에요. 천왕성에 가도 질량은 90kg일걸? 안 가봐서 잘 모르겠고 어쨌든 자 그런데 몸무게는 좀 달라요. 몸무게는 달에 가서 재면 이제 달은 여러분들은 아마 여행 갈 수도 있을 거예요. 돈만 있으면. 자 그런데 그 달에 가면 이 중력 가속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질량은 같더라도 여러분들의 몸무게는 조금 낮을지도 몰라요. 낮아지겠죠. 6분의 1로 줄어들어요. 됐죠? 자, 그래서 그거를 평상시에 이제 구분하는 걸 좀 잘 여러분들이 좀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질량하고 무게는 좀 다른 거다. 달에 가면 그게 6분의 1이 된다. 자, 여기 구의 표면적하고 구의 부피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자, 요거 그냥 머리 아프니까 관심 있는 사람만 봐요. 밀도가 나오면 밀도하고 부피를 곱했을 때 뭐가 돼요? 질량이 되죠. 원래 밀도의 정의가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부피를 이쪽으로 옮기면 자 밀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어떤 행성의 밀도가 얼마다라고 이렇게 알려줘요. 이게 평균 밀도 안에 이제 다른 이제 그 핵이라든가 뭐 우리 이제 지구로 보면 내핵도 있고 외핵도 있고 멘틀도 있고 지각도 있고 다 어때? 이 아이들의 밀도가 달라요. 자 그런데 평균적인 어떤 밀도를 우리한테 알려줬어요. 밀도를 D라고 합시다. 자 그럼 밀도에다가 부피를 곱하면 뭐가 나와? 질량이 나오겠죠. 우리 이 질량을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질량을 구하려고 하는데 자 이 질량을 저렇게 알려주지 않고 뭘로 알려줘? 밀도와 부피로 알려줄 수도 있어요. 그럼 부피는 이게 완벽한 구는 아니지만 지구도 완전한 구는 아니에요. 어느 정도 구형을 띠고 있다라고 했을 때 부피는 어때? 여기 있는 것처럼 3분의 4 파이 R의 세제곱 이렇게 되죠. 이렇게 돼요. 그럼 뒤에다 곱해줄까? 부피 대신에 얼마? 3분의 4 파이 3.14요. 그 다음에 R의 세제곱 이렇게 됐죠. 자 이게 질량인 거야 이제. 그러면 저 위에다가 넣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조금 값이 달라지겠죠? 요 값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될까? 자, 요거 이제 바꿔봤어요. 여기 이 자리 M자리 대신에 뭐라고 바꾸는 거야? G에 자, 저 자리에 D 밀도 곱하기 3분의 4 파이 R의 3승 그리고 밑에 R의 제곱이 있네? 자, 이래서 문제가 나와요. 여기서. 자, 어떤 문제가 나올까 여기서? 찍찍찍. 자,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요 R의 3승하고 이 R의 제곱이 약분이 돼요. 그래서 뭐만 남아? R만 남아요. 자, 그러면 요거 상수, G는 상수였지. 만율력 상수라고 아까 얘기했지. G. 3분의 4도 상수예요. 파이도 상수야. 됐죠? 자, 그러면 남는 거는 누구만 남아? D 곱하기 R만 남아요. 이 약분해 가지고 위에 그 2승하고 3승하고 약분하면 위에 하나만 남죠. 자, 그러니까 중력 가속도가 밀도하고 누구의 비례예요? 자, 저건 없어진다는 뜻은 아니고 이게 G가 그 어떤 행성이든 자, 이렇게 계산할 때 그냥 똑같다는 뜻이에요. 이건 상수 처리하고 실제로 어떤 행성의 G는 이게 비례한다는 표현입니다. 이게 비례한다. 이게 예쁘게 안 그렸는데 자, D 그리고 R에 비례하더라. 자, 그러면 밀도가 지구보다 2배이고요. 그리고 반지름이 지구보다 2배인 행성. 그럼 밀도도 2배. 반지름도 2배. 제곱 아닙니다. 2배씩. 그러면 몇 배가 되는 거야? 지구보다 중력 가속도가 4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행성은 무게가 4배로 나가겠죠. 몸무게가. 질량은 똑같고. 그런데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게 왜 헷갈리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밀도가 큰 행성이 질량이 큰 거 아닌가? 그럼 얘 2배잖아. 그리고 반지름 2배라며. 이렇게 계산해버리면 밑에가 2의 제곱이니까 4가 되고 위에가 2니까 2를 곱하면 약분하면 어떻게 돼? 2분의 1이 되네.
몸무게가 오히려 줄어들어요. 자, 그건 나중에 이야기를 하도록 합시다. 어쨌든 요거를 좀 정리할 때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 조금 요거를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세요. 나중에 다시 한번 이야기할 거야. 자, 오늘은 이제 처음 봤는데 너무 무리하면 안 되잖아. 지금도 좀 무리한 것 같긴 한데. 자, 요거는 이제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뭐 아르키메데스의 원리 뭐 이런 거죠. 여기 자 5kg이 있어요. 5kg. 그러면 얘가 지금 사실 이렇게 원형으로 되어 있지만 안에는 용수철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땡기면 그 용수철 때문에 이렇게 막 돌아가는 거거든요. 자, 이것도 뭐라고 되어 있어? 킬로그램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은 용수철로 재는 거, 용철 저울은요 중력을 재는 거예요. 무게, 중력. 용철 저울은 무게를 재는 도구이다. 킬로그램이라고 원래 이렇게 쓰는 게 일반적이지만 우리는 킬로그램이라고 쓰지 않고 킬로그램 중이라고 쓸 거예요. 중이 뭘 생략한 거라고요? 9.8을 생략해 놓은 거예요. 귀찮으면 10을 곱하고. 자, 그러니까 5kg 곱하기, 자, 중력 가속도가 얼마예요? 5kg 곱하기, 자, 무게는 어떻게 쓴다고 했어? 다시 무게는 mg, 5kg 곱하기 중력 가속도 얼마? 10m/s 제곱. 이렇게 쓰면 되겠죠. 9.8 대신에 10으로 쓴 거예요. 귀찮아서. 그러면 50N이 돼요. 50N. 50kg m/s 제곱. 자, 요건 누구하고 같다고요? 50N하고 같아요. 50N. 됐죠? 자, 50N이에요. 50N인데 얘를 물에다 담그면 어떻게 될까? 물에다 담그면 자, 물을 밀어내요. 이 자리에 있던 애를 막 밀어내. 얘가 들어가면서 이 부피만큼의 물을 밖으로 밀어냅니다. 그러면 제가 밀어낸 힘만 작용할까요? 안 그래요. 누구도 있어요. 반작용. 이 물체를 물이 밀어내요. 근데 이제 옆에서 작용하는 힘들은 다 평형이 이제 서로 합치면 0이 되고, 자, 밑에서 위로 떠받치는 힘들만 남게 되는데 그 힘 때문에 물 속에다가 추를 넣으면 원래 잰 거보다 어때요? 지금 어떻게 됐어? 3인 것 같죠? 3kg 중인 것 같아요. 우리 그냥 30N으로 합시다. 30N. 30N이에요. 30N. 자, 그러면 이 물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물뿐만 아니라 공기에서도 작용해요. 공기가 있으면 여기에도 사실은 작용하는데 그 힘이 이제 굉장히 작기 때문에 공기의 이제 그 부력이 좀 작아요. 작은 편이에요. 그래서 그건 이제 무시하고 얘기를 했는데, 물 속에다 넣으면 물은 공기보다 무겁잖아요. 같은 양의 부피를 가질 때 훨씬 무거우니까 그 물이 위로 떠받친 거예요. 얼마의 부력을 주고 있어요? 여기서 20만큼으로 떠받친 거죠. 자, 밑에서 위로 20N으로 밀은 거예요. 아이쿠. 자, 저 20N은 뭐하고 같으냐면 저 추가 밀어낸 물 얼만큼이에요? 요만큼이죠. 예, 저 추가 속에 들어가면서 원래 높이보다 얘가 높아졌을 거예요. 원래는 요 정도였는데 얘는 한 요 정도 됐을 거야. 그래서 요만큼을 갖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갖다 놓은 거예요. 저 크기는, 저 물의 양은 누구예요? 저 추의 부피하고 같아요. 됐죠? 자, 그런데 그 부피에 해당하는 물의 무게예요. 그게 부력이에요. 누구? 물의 무게. 그러니까 밀려난 물의 무게가 부력입니다. 그 부력이 위로 작용을 해서 좀 더 얘를 가볍게 만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부력도 사실 보면 무게네요. 무게에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네. 부력은 어떻게 계산할까? 자, 유체에 밀려난 유체라는 건 흐를 수 있는 아이, 물이나 공기나 뭐 이런 것들 있죠. 그 유체의 무게예요. 무게하고 크기가 같아. 방향은 좀 반대죠. 위쪽으로 작용하니까. 무게는 아래쪽인데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좀 편하겠지만 여러분들 헷갈릴까봐. 자, 부력은 유체의 무게와 같다. 뭐? 밀려난. 그럼 계산할 때 어떻게 할까?
유체의 무게는 계산할 때 어떻게 해요? 유체의 질량에다가 유체의 중력 각도를 곱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질량은 어떻게 계산하면 돼? 밀도하고요, 부피로 계산하는 게 편해요. 에이쿠, 지워졌네. 자, 왜 그러냐면 이 부피는 내가 넣은 거에 따라서, 집어넣은 거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다르니까 그 부피를 이용해서 우리가 계산하면 쉬운데, 자, 밀도는 어때요? 물이라고 하면 비슷해요. 뭐에 따라 좀 달라질까? 온도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자, 밀도하고 물의 밀도는 보통, 자, 우리 상온에서는 1이에요. 1. 됐죠? 자, 단위가 뭘까? 단위는 얘가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뭐 킬로그램 퍼 뭐가 될까요? 세제곱미터. 세제곱미터 뭐 이렇게 되겠죠? 물의 밀도는 1이에요. 자, 그리고 거기에다가 부피를 얼마를 곱해 가지고, 자, 이게 그 밀려난 물의 질량을 구하고 거기다 중력 각도를 곱하면, 자, 물의 부력, 물이 물체를 얼마나 밀어냈는지 이런 게 나오겠죠. 자, 같은 몸무게라고 하더라도 부력이 큰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몸집이 조금 더 이렇게 그 뚱뚱한 아이, 그러니까 부피가 큰 아이, 보통 이제 골밀도 같은 게 낮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좀 더 부력을 크게 받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부력이 뭔지 이야기를 했어요. 부력 한 가지만 더 잠깐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 이제 열기구 같은 거 있잖아요. 색깔이 좀 안 나오네. 자, 열기구를 보면 위에도 뭐 뚫려 있고 뭐 이렇죠. 자, 그래서 가열을 해가지고 이 안에 있는 공기가 열을 받으면 분자 운동이 활발해져 가지고 거리가 막 멀어져요. 막 지네들이 막 벗어나려고 하죠. 근데 뚫려 있는 곳들, 위로도 좀 뚫려 있고 밑으로도 좀 뚫려 있어서 빠져나가면 같은 부피인데 주변의 공기보다 안에 분자가 적게 들어 있어요. 밀도가 좀 작아요. 그래서 뜨는 거예요. 열기구도 사실은 뭘 받는다? 부력을 받아가지고 뜨는 거다. 열기구 같지가 않고 좀 이상하네. 자, 어쨌든, 자, 힘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하고 우리 오늘의 이제 그 본론으로 가도록 합시다. 자, 힘의 3요소라는 게 있어요. 힘의 3요소가 뭐가 있느냐? 자, 하나는 제일 중요한 거 있죠. 크기. 자, 얼마나 크냐. 그거에 따라서 힘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3요소다라는 거는 다른 힘하고 비교를 할 때 필요한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크기가 크냐 작으냐 뭐 이런 것들 필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방향은 어느 쪽인데, 자, 우리가 같은 힘을 받더라도 방향이 다르면 물체의 운동 상태가 달라질 거예요. 방향은 어느 쪽인데,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어디에 작용하는지 작용점이라는 거예요. 어디에 작용하는지 거기까지 알고 있어야 돼요. 자, 보통 이렇게 화살표로 나타내게 되는데요. 자, 힘의 크기는 화살표의 길이로 보통 표현을 해줘요. 근데 뭐 이거는 그냥 봐도 알겠지. 자, 방향도 우리 그냥 봐도 알겠지. 어느 방향인지. 작용점이 이제 조금 헷갈려요. 작용점 무지하게 헷갈리는 거. 왜 작용점이 헷갈리냐면 우리는 사실 교과 과정에서 작용점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지 않습니다. 작용점이 뭐냐라고 했을 때 좀 모호해요. 왜 그러냐면 물체를 놓고요, 힘을 가했대. 물체에게 힘이 작용했대요. 물체를 뭐 얼마로 끌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30N으로 끌었다. 이 물체를 같은 방향이더라도 여기를 잡아당긴 거하고요, 크게 갖게 해줄게요. 여기를 잡아당긴 거하고 밑에를 잡아당긴 거하고 분명히 운동 상태는 달라집니다. 분명히 달라져요. 만약에 이제 이게 이렇게 보니까 별로 안 달라질 것 같아요. 내가 봐도 별로 크게 달라질 것 같지 않은데, 크기를 이런 걸로 한번 그려봅시다. 자, 이런 아이를 그린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힘을 작용을 해요. 자, 여기를 잡아당기면 어떻게 될까? 넘어지겠죠.
많이 이쪽으로 당기면 넘어질 가능성이 있겠죠. 여기에 딱 고정되면서 마찰이 있다면. 자, 이쪽으로 잡아당기면 뒤로 넘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자, 여기를 잡아당기면 그냥 뭐 끌려올 것 같고, 그래서 힘의 크기가 같더라도 어디를 당겼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상황은 달라질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학교에서 이렇게 안 배워요. 물리책에서 이렇게 복잡하게 배우지 않고 뭐냐면 그 물체를 당겼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물체를 당겼다는 의미가 뭐냐면 그 물체의 질량의 중심을 당겼다는 뜻이에요. 물론 가운데를 끌지 않더라도 이 중간쯤에서 당기면 그 힘이 전달돼 가지고 중심에 힘을 작용한 것과 같은 그런 효과를 가져오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를 당긴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디에? 질량 중심에. 우리가 물체에게 힘을 가했다는 건 질량 중심에 힘을 작용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어떤 물체에게 작용했느냐, 우리 작용점 얘기할 때는 그 물체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해요.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거 있어요. 자, 중력이 있죠. 중력. 자, 중력이 어떤 아이인지를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물체가 천체를 당겨요. 자, 이런 힘이 있어요. 자, 그 힘에 대한 반작용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그 힘의 반작용은 뭐냐면 작용 반작용할 때 크기가 같고 힘의 크기, 방향이 반대이면서 작용점이 서로 상대에게 있다. 이게 누구라고요? 작용과 반작용의 관계예요.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이며 작용점이 서로 상대에게 있다. 이게 상대방에게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작용 반작용은 운동 몇 법칙이라고 그랬어요? 앞에 이야기했는데 기억나나? 이제 지겨울 때 됐지? 자, 제 3법칙이에요. 작용 반작용은 운동 제 3법칙. 자, 그러면 물체가 천체를 당기는 힘은 사실 만유인력이에요. 그 만유인력하고 같은 만유인력을 받는 애가 있어요. 누구야? 천체죠. 천체가 지구면 지구. 자, 천체가 물체를 당기는 힘이에요. 당긴다. 당기는 힘 이렇게 쓸까요? 당기는 힘. 그때 위쪽에 있는 애가 누구예요? 작용이라고 한다면, 이건 누가 작용인지는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하나는 작용이고 하나는 반작용이니까. 밑에는 뭐가 돼? 반작용이 돼요. 작용과 반작용. 됐죠? 서로 크기가 같고 작용점이 상대에게 있는데 여기서 작용점만 표시해 볼까요? 자, 물체가 천체를 당기는 힘. 누굴 당겼대요? 천체. 얘의 질량 중심을 만유인력으로 끌어당긴 거예요. 자, 반작용은 뭐냐면 천체가 물체를 당기는 힘인데 여기에 작용점이 있어요. 서로 상대에게 있다라는 의미가 뭔지 알겠어요? 물체는 천체를, 천체는 물체를. 자, 이런 아이가 작용 반작용인데, 자, 요 관계에 있는 아이가, 자, 우리는 위쪽에 누구예요? 만유인력이었죠. 이 반작용, 만유인력에 대한 반작용, 여기에서는 이제 천체에 작용하는 만유인력에 대한 반작용이 무게예요. 중력. 중력이라고 보통 표현하고, 중력. 얘가 중력이에요. 됐죠? 자, 이런 힘들이 다른 곳에서도 우리 구분해야 되는데, 뭐가 있냐면, 물체를 천정에 줄로 매달아 놨어요. 그러면 물체가 줄을 잡아당겨요. 물체가 줄을 당겨요. 그죠?
그것에 대한 반작용이 뭘까요? 예, 반작용은 여기서는 이렇게 써야 되겠지. 줄이 물체를 당기는 힘. 됐어요? 물체가 줄을 당기는 힘이라면 그것의 반작용은 줄이 물체를 당기는 힘이에요. 작용점은 어디에 있어요? 물체가 줄을 당기는 힘은 여기 줄에 있죠. 줄이 물체를 당기는 힘은 여기 물체에 있어요. 서로는 작용 반작용의 관계에 있는데 이 중에서 줄이 물체를 당기는 힘을 우리는 장력이라고 해요. 됐죠? 보통은 줄에 매달렸을 때 T라고 표현해요. 텐션 뭐 이런 거. 자, 그다음에 중력은 위에서 뭐라고 쓸까? 예, 뭐 웨이트. 자, W라고 쓰죠. W. 자, 그다음에 이제 또 그 비슷한 것 중에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가 뭐가 있을까? 수직항력이라는 게 있는데 수직항력은 뭐냐면 이렇게 물체가 면에 놓여져 있으면 바닥 같은 데 놓여져 있으면 물체가 바닥을 눌러요. 됐죠? 여기서 바닥이라고 표현하지 말고 꼭 이게 바닥뿐만 아니라 이 그 벽면 같은 경우에도 있을 수 있으니까 자, 물체가 자, 면을 누르는 힘. 그러면 반작용은 뭘까요? 예, 반작용은 뭘까요? 자, 면이 물체를 떠받치는 힘이에요. 이게 위로 받쳐주는 이렇게 받쳐주는 힘이에요. 뭐 누르는 힘이니까 밀어내는 힘 이 정도로 하면 되겠죠. 자, 둘은 크기가 같아요. 작용점은 서로 상대에게 있어요. 하나는 면에 있고 또 하나는 물체에 있어요. 그러니까 물체는 면을 누르고 면은 물체를 누르고 이때 UI 면이 물체를 누르는 힘 표시가 잘 안 되니까 UI를 특별히 뭐라고 부르느냐? 요거를 수직항력이라고 불러요. 이 애들 몇 개 가지고 우리는 다 공부하는 거예요. 수직항력부터 N으로 표시합니다. 이제 작용점이 뭔지 알겠죠? 지금 여기에서는 작용점을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고 있는 과정에서는 작용점이 뭐예요? 퉁이에요. 퉁. 천체, 물체. 여기 중심에 있어요. 질량 중심에. 줄, 물체. 줄도 여기에 질량 중심이 있겠죠? 자, 면. 그 다음에 물체. 이렇게 세세하게 그 물체의 아래쪽인지 중간인지 위쪽인지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조금 더 공부하면 그 물체에서 어디에 작용할 때 이런 게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작용점이라는 건 그냥 그 물체의 질량 중심이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해됩니까? 됐죠? 그 다음에 봅시다.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나눌게요. 그래야 중간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연결해서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